하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항상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행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긴 할 텐데 부자꿈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공간대여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감대여라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간대여 사업은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데도 있고 빌라 같은 그런 공간들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뭐 일주일 단위로 빌려주든 아니면 뭐 하루 단위로 빌려주든 어쨌든 큰 공간을 빌려서 그거를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쪼개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공간대여 사업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지금 일정은 어떤 일정이에요? 지금은 관악구 쪽에 좀 괜찮은 매물인 것 같아 보이는 게 나와가지고 좀 그거를 보러 가고 있고요. 반지하인데 3룸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반지하도 되게 월세가 저렴하니까 기본적으로 저렴한 월세에서 내가 운영을 한다면 손님을 며칠 안 받아도 이미 월세가 커버가 되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매물을 보러 가는 것도 괜찮나요?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로 우리가 좀 오래된 빌라에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래된 빌라들은 누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 오는 날에 임장을 가서 또는 비 오는 다음 날에 임장을 가서 보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오래된 빌라는 사실 누수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거는 다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누수가 항상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임장을 갈 때는 비가 항상 오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죠. 근데 비 오는 날에 딱 가서 보면 아, 이런 부분에서 물이 떨어지는구나, 누수가 있구나, 아니면 비가 새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동 중에 뭐 보고 계세요? 에어비앤비 매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나간다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어비앤비 매물이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보고 나서 가면은 좀 늦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가겠다고 해놓고 가는 길에 내가 여기를 어떻게든 저떻게든 고쳐서 쓰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했을 때 충분히 수익성이 나올 만한 것인가, 그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내가 거의 가는 길에 많이 해요. 가는 길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강행을 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도 결국에 이제 가서 보는 것 자체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만약에 오늘 가서 누수의 흔적 같은 걸 봤어요. 물이 좀 젖어 있다거나 그러면 아, 이런 게 또 누수 흔적이구나 라는 걸 오히려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합법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중개사분의 입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개사분이 집주인과 소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중개사분에게 많이 얼굴을 보이면 보일수록 내가 다른 매물들도 잡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랜드 카돈 아시죠? LG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5번을 전화해서 300만 원짜리 계약을 따냈으면 4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한 게 아니라 5번 동안 모두 60만 원씩, 전화 한 번당 60만 원씩 번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임장 가서 실패를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다른 여러 임장들에서 어떻게든 한 번은 성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을 내보면 사실 남는 장사인 거죠. 직장인분들은 주말이나 이제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매번 시도하는 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기분 좋게 들리시려면은 사실 그냥 뭐 쉽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이 외국인 도시 멤버업은 진짜 9to6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오픈 기간이 걸리실 거예요. 매물 구하시는데. 왜냐면 주말밖에 시간을 못 쓰기 때문에 매물 구하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외도민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3,3M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3,3M는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3,3M 쪽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긴 드려요. 반지하가 아니네요. 뭘까요? 저 반지하로 매물을 소개받고 왔는데 뭐 이따가 오실 거니까 한번. 여기 얼마에 얼마죠? 여기가 2,080이요. 2,000에 80. 네. 네, 오늘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기대하는 포인트는 일단 반지하인 줄 알았는데 1층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래서 무조건 와봐야 됩니다. 2,000에 80에 나온 매물이고, 그리고 얘가 사실은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아마 임장 오시기 전에 건축물 대장 떼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위반 건축물도 가서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왜냐면 그 사이에 위반 건축물을 해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면 이제 위반 건축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직접 현장에 와서 봐야 된다. 이런 변수가 오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종종 있는 거예요? 드물긴 해요. 거의 이제 똑같긴 한데, 근데 이런 거 하나가 사실 여러분들 연간에 2천만 원, 3천만 원의 수익을 안겨다 주는 물건이니까 내가 10번 임장 가서 뭔가 한 번 변수 있는 거 딱 잡아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연간 버는 거면 충분히 나올만 하지 않나요?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기가 아니었구나.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아, 여기였구나.
네, 이제 여기가 방이 좀 작잖아요. 근데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퀸 사이즈 하나 넣으면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도 굉장히 넓죠. 이렇게 오래된 빌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넓어요. 전용이 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방들이 퀸 사이즈가 들어가요. 근데 퀸 사이즈가 들어가고 나서 너무 좁으면 또 문제가 되는데 여기 2개 들어가도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오늘 비 오는 날이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이니까 위쪽에 쭉 봐서 혹시 누수 없는지 현장에서 한번 봐주시고 지금 하나도 없죠. 지금 도배 상태 너무 좋고.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누수와 네, 맞습니다. 침대가 들어가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은 바닥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벽지도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 되어 있어도 주로 보실 거는 누수랑 그다음에 침대 들어가니. 왜냐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수는 해결하기 쉽지 않지.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문제는 내가 뭐 공간을 늘릴 수 없잖아. 네, 지금 하나를 다 보고 오늘 또 2번째 물건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방금 본 집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다 전체적으로 컨디션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는 보니까 1평 정도짜리 위반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없애야 돼요. 없애고 나서 구청 건축과에다가 다시 얘기를 해서 건축과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가 나와서 이제 거기가 위반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위반 건축물 그 노란 딱지가 떼져요. 근데 이거를 집주인분들이 사실 그런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과태료를 내거든요.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은. 그래서 과태료를 안 내게 해드리겠다라는 방식으로 좀 협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최 사장이라고 하고요. 저도 공간 임대 좀 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랑 에어비앤비 하고 있고, 오늘 또 대표님이랑 기회가 돼서 같이 임장을 좀 돌고 있습니다. 자주 이렇게 만나시나요? 임장 거의 파트너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네, 자주 만나서 같이 봐야 또 2번 더 볼 수 있거든요. 더블 체크하면서. 그래서 같이 보고 있어요. 대표님은 임장 다니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저는 일단 손님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먼저 보고, 그리고 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입지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 실내는 사실은 저희가 추후에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냥 입지적인 부분을 가장 좀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신지는 얼마나? 이제 1년 반? 1년 반? 그쵸. 1년 예. 반? 스터디에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네. 1년 반 동안 이제 유 대표님을 보시면서 유 대표님의 장점이 구독자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그리고 꼼꼼하고 섬세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행력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 임대는 사실은 실행력이 다거든요. 그래서 실행력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요? 아, 오케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방금 본데 수익성을 좀 분석을 해보고 있었어요. 이동 시간이 좀 짧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덜 해봤었는데 이미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도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는가, 인테리어는 얼마 정도로 해야 되는가, 이런 소요들을 좀 파악을 했고,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다음 일정은 요 썸네일에 있는 그 영상 있죠? 거기를 한번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 비가 오니까 오늘 거길 가가지고 막 물이 들이치지 않는지, 문제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봤을 때. 근데 실제로 어떤지는 한번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모든 빌라는 비 왔을 때 가보는 게 좋아요. 약간 비 온 날 오후? 아침부터 비 온 날 오후? 비가 충분히 젖어들었을 때 가보시는 게 좋고, 아까 첫 번째 본집도 살짝 좀 걱정이 되긴 하는 게, 지금 오늘 아직 하루 종일이 안 됐잖아요. 지금 오전이잖아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한 번 더 가가지고. 근데 가격 자체가 저렴하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 번 가가지고 임장에 공을 들이는 거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누수를 봐야 돼. 누수. 아하, 여기 쪽에 곰팡이가 좀 올라오긴 하네요. 이쪽에. 예.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페인트 칠해서 잡아야 돼요. 곰팡이 페인트. 여기가 지금 사람이 안 살았잖아요. 사람이 살면 또 곰팡이가 없어져요. 특이하게.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반자치고. 콜록콜록하면 오늘 비 오는 날의 문제라서 뭐 배관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본 거고, 화장실에서 뭐 물 잘 내려가는지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타일이랑 이런 것만 보면 되지. 그쵸. 누수는 호흡에 문제는 없겠다. 살짝 젖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없어요. 없습니다. 네, 돈 주면 해결이 되는데 너무 많이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예 벽지가 이렇게 완전 젖어버린다거나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습기 때문에 그래요. 제습기를 틀어놔도 이제 습기가 너무 많이 있으면 사실 사람이 사는데 쾌적하지가 않잖아요. 곰팡이도 생기고. 여기가 천장이 지금 좀 낮잖아요. 그래서 천장을 한 10cm에서 15cm 정도. 여기 지금 벽면 보이시죠? 방 벽면 높이만큼 올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시공을 할 때 얘를 좀 낮춰서 시공을 한 것 같아가지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상황이 있었겠죠. 배관이 지나간다든지. 근데 얘를 올릴 수 있으면 베스트일 것 같아서 그 시공하시는 분한테 좀 견적을 의뢰하려고 미리 좀 찍어놨고요. 이 정도면 비 오는 날 치고 상태 괜찮나요? 일단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안전한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항상 변수는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행하실 건가요? 네, 여기는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비 오는 날에도 매물 보러 다니시면서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뭐 어떡해요. 먹고 살려면 해야지. 근데 항상 매물 보면서 확신이 들어도 가끔씩 좀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생각엔 잘 되는데 진짜 잘 될까? 약간 이런 거.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확신이 안 서실 때가 있으시군요. 될 거라는 어떤 확신은 서는데 두려움은 똑같이 있는 거죠. 뭔가 확신 50, 뭐 두려움 50 이런 게 아니라 확신 100, 두려움 100인 거야. 대표님도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시면 네, 다른 분들도 사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그쵸.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어떤 거를 하더라도 두려움 없는 건 없고 불확실성이 없는 건 없어요. 사업의 영역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게 없는 거고. 근데 저조차도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뭔가 변수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변수적인 측면에서의 좀 두려움들을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에는 사실 다 해결이 되고 과거의 경험상 어떻게든 다 해결이 됐었으니까 여러분도 뭔가 두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좀 참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두려우시면 동업자를 구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내 돈이나 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지 않게 실패를 하더라도, 뭐 물론 성공을 하더라도 반감은 되겠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가 반감이 되잖아요. 좋은 마음 맞는 동업자를 구해서 같이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두려움을 없애시는데 서로가 도움이 되시나요? 더블 체크할 게 또 생기고 눈 하나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개로 보는 게 뭐 훨씬 더 검토할 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뭔가 협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죠. 그래서 뭐 자본금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하나를 뭔가를 구했다라고 하면 혼자 하면 100만 원의 리스크를 жил머지는 건데 같이 하면 50만 원의 리스크만 짊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서로가 이제 의견 충돌이 되신 적은 없으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좋은 동업자, 마음에 맞는 동업자를 말씀해 드렸던 게, 최 사장님이랑 저는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잘 꼬치꼬치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지 뭐,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서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하면 되거든요. 또 해결하는 게 또 재밌고 그게 또 공간 임대업의 또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고. 매력?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맞죠. 그래서 뭔가 해결하는 걸 좋아하기도 네, 하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거 그냥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면 공간 임대업은 충분히 그치. 잘할 수 있죠. 그치. 네. 이제는 미팅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제주도에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리조트 같은 걸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리조트를 단기 임대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좀 하셨었어요. 자문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사무실로 좀 내방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미팅을 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미팅 끝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뭐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 거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인테리어 견적 미팅을 하려고 해요. 여기 굉장히 전문가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모든 인테리어를 다 이분에게만 맡깁니다. 네, 정말 그 결과물을 보면은 감탄이 나와요. 인맥이 엄청나시네요. 아니에요. 운 좋게 저도 진짜 귀한 분 만나가지고 열심히 맡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전체 청구가 얼마예요? 미팅 잘 끝나셨어요? 네, 사실 뭐 아직 안 끝났는데 지금 시간은 이제 4시입니다. 근데 거의 4시가 됐고 지금 밥을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계속 미팅만 했어요. 미팅하고 임장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분들이랑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매일이 이렇게 바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은 아닌데 요새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아직 안 시켰죠? 요즘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면 지치지 않으세요? 요새 그
계속 졸리더라고요. 잠을 자도 졸리고 주말에 진짜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좀 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 그런 거지 사실 뭐 마음적으로는 되게 전 좋은 것 같아요. 바쁜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 되나? 바빠야 마음이 편해요. 혼자 넉넉고 있으면 약간 잡생각도 들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이제 밥 다 먹고 저기 앞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이제 달려야죠 또. 오늘 대표님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뭐 맨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고 제가 뭐 엄청 바쁜 척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봐 뭐 맨날 이런 건 또 아니고 이러다가 또 여유로운 날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일이 막 생기고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스케줄을 쳐내도 몸이 감당 가능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목표치만큼 다 벌더라도 쉬지 않고 어느 정도 일은 계속 하고 싶으세요? 이거는 제가 조금 뭐 스스로도 가지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제가 목표가 없어요. 장기 목표가. 돈 벌어서 뭐 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경제적 자유 이전에 자립 정도는 해야 되니까 자립을 하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경제적 자립을 하려면.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일단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려면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싶은 건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 뭔가 웹 서비스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좀 세계에서 다 알아줄 만한 그런 기업을 하나 만드는 게 꿈이긴 한데 그게 쉽진 않겠죠. 잠깐 어디였지? 여기 하늘이 되게 예쁜 하늘인데 보라 색깔이 됐네. 어떤 일정? 이번 일정은 이제 광고를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제 뭐 생애 첫 광고 촬영인데 제가 컨설팅 하고 있잖아요. 컨설팅에 대한 광고? 예, 그거 촬영을 해주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지금 촬영하러 여기 왔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핀 마케팅이라고 저기 써 있는데 네, 저기에서 광고를 해주기로 하셔가지고 광고 촬영은 잘 마무리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광고 다 찍고 아까 8시쯤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 10시. 일단은 지금 뭐 일정이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사실 미팅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그것만 마무리하면은 오늘 다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 PD님 아침 9시부터 나오셔가지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보내드리려고 이제 슬레이트를 켰습니다. 대표님의 하루가 네. 오늘 같이 체험을 해보니까 되게 빡빡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열심히 사는 거는 특별히 목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살아지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같고 사실 뭔가 뭐 거창한 말을 하고 멋있는 말을 하면 좋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고 편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작은 목표라고 한다면 한 이제 35살에 100억 정도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 목표를 향해서 매달 4천만 원의 순수익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